4.7 재보궐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딱 50일입니다. 어제부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민심 차례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박재우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설 때 뭐 부산에 계셨을 테고요. 네네. 예, 뭐 지역구도 좀 돌아보셨을 텐데 설 민심 어떻던가요? 뭐 생각보다는 어쨌든 뭐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방역과 생계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도 부산은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서 생계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는 좀 적고 어쨌든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총선 때 총선 직전 터진 마스크 대란 때문에 조금 힘드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좋아져서 분위기도 좋아져서 좀 바뀌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코로나를 어떻게 방역 당국이 잘 잡느냐 이거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번이 부산시장 선거니까 부산 시민들께서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당이 더 잘했는지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예.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은 조금 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조금 이제 그래도 많이 뒤졌는데 지금은 많이 따라잡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 국민의힘에서 TV 토론하면서 좀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뭐 양쪽이 서로 조금 좀 국민들이 볼 때 조금 골상 사나운 입장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할 때 세 분이 어쨌든 우리 삶의 궤적이 다 다르고 또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세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 공약을 확실하게 내고 이러면 많은 또 조금 더 전환이 안 되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의 경선 과정이 너무 진흙탕으로 흐르면 부산 민심이 좀 돌아설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가덕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는 그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가 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따라잡고 충분히 뭐 잘못하면 역전 또한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덕도 말씀하셨으니까 최근 여론조사 보면요. 네.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는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했을 때는 또 국민의힘은 없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근데 이거는 가덕도 문제는 뭐 여야 관계없이 부산의 수건 사업이니까 예. 뭐 어떤 누구든 관계없이 반드시 이뤄내야 되고 또 야당 의원님들도 어쨌든 찬성은 하셨으니까 뭐 TK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이런 것보다 부산 수건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은 누가 시작을 했고 누가 했는지 다 아실 거니까요. 예. 그게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으로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줘야 가덕도가 가능하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더 세밀히 분석하고 또 집권당이니까 좀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뭐 일부 있을 수 있죠. 예. 가덕도 특별법 발의되고 어쨌든 완공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죠. 또 부산은 여태까지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산 관광이나 참 많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20년 동안 논쟁만 했었지 부산을 다시 살리는 이런 일은 안 했거든요. 예. 근데 가덕도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물류 중심의 도시 또는 뭐 항만하고 같이 있으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나온다라고 믿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에 또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국회의원은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또 이 사찰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또 지금 박형준 예비 후보가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여권이 일부러 이 이슈를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던데요. 하여튼 뭐든지 선거에 이용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예. 사실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사찰, 뭐 정치인들 사찰하는 거는 진짜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가기관이 정권의 집권 도구로 쓰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철저히 수사해서 누구를 위해 누구를 사찰했는지 그 정보가 또 어떻게 활용됐는지 국민들에게 좀 철저히 알리고 관련자를 법에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건데요. 또 본인은 몰랐던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정무수석 아닙니까? 예. 그걸 누구나 그걸 모를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박영준 후보님께서는 어쨌든 그게 자기의 입장을 소식이 밝히고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들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뭐 부산 지역구 돌아보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분들이 좀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이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이야기가 물론 이 이야기는 뭐 사전부터 보궐선거 결정하기 전부터 국정원 사찰에 대한 시민 사회에서 국정원 정보 공개 요구를 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선거용으로라고 보다는 어쨌든 과정에 걸쳐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아직은 이슈화가 좀 부산은 덜 돼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모두의 그 코로나 이야기 하면서 부산 지역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당내에서도 좀 있었고 이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민주당은 기재부와 이야기해서 선별 지급으로 3월 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부산 민심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선별적으로라도 하도 빠르게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예. 저희들은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로는 말이 안 되고요. 예. 오히려 야당이 이런 걸 좀 더 빨리 해주라.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지급보다 어쨌든 선별적 지급을 하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은 충분히 했고요. 예.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조금 더 폭을 좀 넓혀주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기재부는 이게 대해서 조금 이제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좀 난색을 좀 표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어려운 분들에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신속 속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신속 속도전 하면 선별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가 재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속도전을 해도 조금 빨리 안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어떻습니까? 손실보상제도도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긴급으로 선별해서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금 4차 재난지원금 3월 말에 지급 이것보다 손실보상제도가 먼저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네네. 자영업자들에게한테는 손실보상제도가 더 귀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죠. 예. 뭐 자영업자에게는 오히려 더 맞지만 지금 현재 제도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하려면 국민의당에서도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손실보상제도가 된다라는 안을 내놓으면 또 여야가 합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급한 대로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무총리가 뭐 우리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 홍남기 부총리 또 기재부 의견에 너무 당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때 홍남기 부총리나 기재부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당의 입장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고 예. 지금 또 국가 전체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제 그다음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예.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당에서 갖고 있죠. 예. 아까 우리가 가덕도 얘기도 했고 의원님께서 누가 부산시장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부산 시민들이 잘 판단해 줄 거라고 하셨는데 예. 지지난 총선이죠. 6석인가 얻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그때 다섯 석만 얻어주면은 가덕도도 완공하고 또 부산시장 자리도 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했었었는데 부산 시민들이 그래서 6석도 주고 부산시장 자리도 줬는데 뭐 바뀌어도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말들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모든 정책이나 모든 일에 의식구조나 이래 변화시키는 게 하루아침에 변화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3년 동안 우리가 했던 또 특히 더 부산의 구청장님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는 서민들이 피부에 느낄 때 많은 변화를 느낄 겁니다. 아마 예.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장에 온돌 의자를 깔아 놓는다든지 여름에 또 파라솔을 길거리에 설치해 놓는다든지 또 어떤 행사장 가면 옛날처럼 건의의식 없이 밑에서 같이 서민들하고 같이 있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시민들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가덕도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가 해결을 해낸다라고 해서 실천에 옮겼다. 그래서 지난 28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했을 때의 부산 특히 더 토착 세력과의 건설 비리나 여러 가지 이런 비리가 있을 때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시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28년과 3년을 비교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잘했다면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더 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선거에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 민주당이 뭐 압승을 했습니다만 부산 지역에서는 사실상 패배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금 바뀐 것 같습니까? 좋아진 것 같습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때도 뭐 평균 한 40몇 프로는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저희들이 열심히 좀 더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득을 잘해내면 이번에 가능성이 충분히 예.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야당의 경선이 너무 진흙탕으로 흐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반대로 여당 경선은 너무 흥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원래 이제 저 민주주의 꽃이 이 경쟁자들이 붙으면 토론을 할 때 정책 대결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올바르면 상대로도 인정을 하고 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한 힘이 돼서 같이 나아가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좀 밋밋하다 하지만 또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정책을 갖고 싸움을 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당 후보 선택해달라고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요.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 선거는 부산의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토착 토건 세력이 판치는 옛날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메가시티 등 향후 1년 3개월이 부산의 진짜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의 산적한 현안을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남은 임기를 마쳐야 하고 지난 3년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온 일들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중도 영도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통화합니다. 네. 설 때 지역구 계셨죠? 네네. 예, 주민들이 어떤 말씀 많이 해주시던가요? 뭐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뭐 예. 코로나 여파로 그래서 살기 어렵다. 장사 안 된다. 예. 또 뭐 가족 방문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 사람은 많은데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서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백신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언제 맞을 수 있냐 이거 많이 물어보셨고 예. 뭐 이렇게 살기가 힘드신 분은 솔직히 시장 선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요. 또 반대로 저희 당을 지지하거나 또 정권이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투표해서 꼭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또 많이 예.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조금 화가 많이 나셨겠죠, 여러모로. 네, 장사도 잘 맞습니다. 안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부산으로 예전에는 관광도 많이 갔습니다. 이제 그런 수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선거판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손쉽게 이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좀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부산도 뭐 판이 완전 기울었다 할 예. 정도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면 그 여파가 남아 있다고 봐야죠. 저희가 뭐 16개 구군 중에 지금 우리 당 소속 구청장이 2명밖에 안 계시고 이제 무소속 한 분이시고 나머지 다 민주당 쪽이시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지역 조직을 구청장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저희는 그렇게 녹록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 정권에 워낙 그 실망하신 부산 시민들이 많으시고 또 그것이 1차적으로 작년 총선에서 한번 표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비전을 선보이고 또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어려운 와중에서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뭐 가능성을 본 것이지 뭐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 앞에서 박재호 의원과 통화했는데 네. 그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너무 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뭐 갈등이 표출되게 되면 그 부산 네. 민심에도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 어제 이제 그 후보자들 1대1 맞수 토론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특정 후보가 사실은 정책 선거이기를 바라고 저도 이제 경선 준비위원이었기 때문에 예. 1대1 맞수 토론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한 이유 자체가 예. 시민들에게 정책 검증을 받고 그걸로 부산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택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사실 어제 이제 토론회가 이제 자격 검증 뭐 또는 개인의 어떤 인신공격 이런 부분들 검증되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보신 분들도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뭐 향후에 또 3번의 토론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정말 그 앞으로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 지금 제일 걱정은 경제에 대한 걱정, 일자리에 대한 걱정, 부산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1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좋은 정책 비전을 가지고 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도 중앙당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 이외의 후보들은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지금 박민식 후보께서 단일화 제안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이제 새 후보가 원샷 그 경선을 해서 단일화를 하자 했다가 또 지금은 단계별로 뭐 1차 박민식, 박성훈, 그다음에 2차에 또 이제 이현주 의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성훈 후보 쪽에서 이렇게 단일화하는 거는 이게 너무 정치 공학적이지 않냐. 본인은 본인의 마이웨이를 가겠다라는 뜻을 아직 굽히지 않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또 후보자들끼리 이런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더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 후보는 더 강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도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예비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회의원 불법 사찰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박형준 후보가 정무수석이었으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텐데 이것도 뭐 일종의 견제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참 저희 안타까운 게 12년 전의 사건이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온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정진석 공관위원장께서 인터뷰한 그 워딩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박지원 원장의 고도의 정치적 술수다. 그리고 이게 한 발짝 더 나가면 정치 공작이다. 근데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왜 예. 선거 때가 다 돼서 이 박형준 그 당시 정무수석, 민정수석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당연히 가까웠을 것이다. 그래서 불법 사찰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가 바람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9일날 또 김영춘 예비 후보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상대 후보를 이렇게 공개 비난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보고 이게 참 그 박지원 원장께서 원장 취임하시면서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고도의 지금 정치 개입을 아하.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요새 워낙 유튜브나 이 언론을 보시는 시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벌써 상당히 의혹을 갖고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선거 개입이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진상규명 협조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에 저는 현명한 부산 시민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예. 선거 공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가덕도 이슈가 워낙 큰 거니까 네. 국민의힘이 TK를 지역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TK 민심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가덕도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 특히 지도부가 네. 그런 지적들이 좀 네.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이제 부산으로 보면은 그 가동신공항 특별법을 우리 부산에서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보다도 먼저. 예. 물론 이제 외부에서 보실 때는 지도부의 TK 조영 대표가 계시다 보니 뭔가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예. 사실 그분들 입장도 이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역구를 기반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또 부산에 직접 오셔서 가덕신공항에 힘을 쏟겠다. 예.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트라이포트가 아니라 포포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시고 부산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각에서 볼 때도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한 발짝 더 나간 공약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부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륙 이제 고속철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주변의 영남권까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더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저희는 저희 당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가덕신공항 힘합쳐서 같이 할 겁니다. 예. 부산의 미래는 가덕신공항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 선거가 4월 초에 있으니까 지금 네. 민주당에서 3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 선거에 영향이 좀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에서 네. 이거 선거용 아니냐라고 말하면서도 무턱대고 지금 계속 또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예. 무턱대고 반대할 수는 없고요. 지원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문제 아닙니까? 예. 민주당에서도 사실 2차, 3차 할 때는 많은 의원들도 재정 때문에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12월 달에 예산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얘기가 없다가 예. 1월 1일이 되는 순간 전국민 4차 지원금 얘기를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꺼냈거든요. 예. 그거 자체가 예산에 대한 예측력이 부족한 정부의 무능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예.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558조 예산 중에 그 재량 지출 292조 중
10%를 절감해서 적어도 29조라는 돈을 확보해서 우리가 이 뭐 선별 지급이든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또 그거 외에도 우리가 뭐 영업 시간을 과도하게 규제했던 걸 지금 조금 완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면적당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 방역을 통해서 실제 자영업자들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임대료나 전기세 같은 것들을 유예 감면함으로 해서 부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지금 뭐 무조건 빚내서 지원하자 그런 시각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면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차 지원금 때 미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민주당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이고요. 이것은 우리 전 국민이 사실은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재난지원금의 의미를 국민들이 또 제대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종 후보 언제 가려집니까? 저희는 3월 4일 날 가려집니다. 예. 앞으로 두 번의 더 토론이 남았습니까? 세 번 남았습니까? 3번 남았습니다. 예. 1대1이 2번이고 이제 전체 합동 토론이 한 번 남았습니다. 뭐 그 사이 아까 얘기한 단일화 이슈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요. 네, 박형준 맞습니다. 이외 후보들끼리. 네네. 예, 좀 지켜보기로 하고 자, 그 부산 지역구 대표로 지금 저희랑 통화하는 거니까 네. 우리 당 후보 좀 많이 뽑아달라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8년 이후에 사실은 부산의 미래를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민주당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시장의 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생기지 않아야 될 보궐선거가 생겼고요. 그 1년 동안 소중한 1년을 부산시는 지금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딛고 앞으로 부산의 미래 그 발전 그리고 좋은 일자리와 민생 경제를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께 다시 한번 부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진정성 있게 호소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저희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폭주하는 정권을 또 견제하고 미래 대선까지 저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돼서 부산시를 위해서 신나게 부산의 미래를 부산 시민들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중구 영동구 지역구를 갖고 계신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이었습니다.